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스포츠 사회학 강의의 방선영입니다. 스포츠 사회학 내용을 봤더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소와 스포츠 안에서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많고요. 그죠? 스포츠와 일탈 부분에서는 최근 동향을 보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출제가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에 기출된 양상의 난이도를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워지거나 크게 쉬워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뭐 생소한 단어들 있죠. 의미의 맥락은 똑같은데 단어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그렇게 출제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부터 보시면 스포츠 사회학의 의미 나와 있죠. 스포츠와 사회학의 관련성에 초점을 둔 사회학의 하위 분야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일반 사회학 안에 그죠? 스포츠 사회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스포츠와 사회학의 관련성,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 거다. 이 스포츠 안에서 어떻게 행동 유형이 변화하고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 안에서의 스포츠 안에서의 행동 유형이나 사회화 과정을 일반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설명한 것이 스포츠 사회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화가 되어 가느냐, 행동 유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관련성을 일반적인 사회 구조 안에서 설명하는 게 스포츠 사회학이구나. 자, 계속 보시면 스포츠 현상의 사회학 이론과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한 학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스포츠 사회학에서 다루는 학문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문제가 나오고 스포츠와 사회와의 관련성, 스포츠 안에서의 사회화 과정, 행동 유형이 어떻게 사회와 연관이 되는지 그런 맥락을 찾아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예요. 크게 봤을 때. 자, 사회학과 스포츠 과학의 한계 과학 또는 학제적 학문이다. 스포츠의 사회학적 의미, 스포츠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사회 조직의 유형을 유지하는 특성이 있다. 그죠? 스포츠는 비교적 지속적이구나. 스포츠는 팀, 리그전, 코치, 감독관, 스폰서, 지도자 충원과 인사교체, 경기 규칙 및 규제 기관으로 구성된 형식 조직 내에서 행해진다. 비교적 지속적이고 형식적이다. 스포츠는 결과가 사전에 결정되지 않은 진지한 경쟁이다. 그래서 더 매력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승부를 예측할 수 없죠. 간혹 뭐 제일 꼴찌 팀이 1등 팀을 잡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결정되지 않았다. 스포츠는 신체적 기능을 강조한다.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과제 보시면 스포츠와 다른 측면인 가족, 교육, 정치, 경제, 종교와 같은 타사회학 영역과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그렇죠? 어떤 다른 사회학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뒀다.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장면에서 나타나는 사회 조직, 집단 행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유형을 파악한다. 스포츠와 스포츠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구조적, 상황적 요인을 파악한다. 해서 비슷한 맥락의 말이고요. 연구 내용 및 과제에 의한 영역 보시면 사회적 행위에 관한 연구에서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속한 인간의 행위나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집단에 관한 연구 보시면 그 안에서 스포츠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기능하는 집단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 발견하는 연구다. 해서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과정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사회화 과정, 뭐 사회 과정 다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나 제도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래서 정신체계, 비물질 문화에 속하는 행동문화로부터 정신문화, 이데올로기, 스포츠맨십, 아마추어리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는 영역이다. 해서 들어가서 더 자세하게 뒤쪽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사회 변동에
변동의 영향에 관한 연구해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보시면 연구 범위 및 접근 방법에 의한 영역 나와 있죠. 크게 거시적 영역을 먼저 보면 큰 맥락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규모 사회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 제도와 스포츠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정치, 종교, 교육, 사회 계층, 성 역할 이러한 것들 큰 맥락 안에서의 거시적 영역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 분류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미시적 영역이죠. 거시적이 큰 거였다면 미시적은 소규모겠죠. 해서 소규모 사회 체계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과 스포츠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소집단의 상호작용, 지도자론, 사회화, 사기, 사기를 복도둔다. 그런 사기, 공격성, 비행, 전문적 영역 이렇게 해서 영역이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자, 그 다음부터 볼 거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나오죠. 해서 스포츠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사회화 과정, 사회에서 어떤 스포츠 사회 안에서 순기능과 역기능이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사회적 기능을 보는 건데 문제는 어떤 거를 물어봤는지가 중요해요. 스포츠의 어떤 특징적이면 이러한 것들은 다 동일하게 다룰 수 있어요. 그런데 순기능을 물어봐 놓고 역기능이 들어가 있는 보기. 그런 거는 좀 찾기 쉽겠죠. 그렇지만 의미의 맥락은 그 설명으로는 틀린 게 없어. 근데 문제가 파악하고 요구하는 건 순기능이었는지 역기능이었는지 그 차이를 잡아내시면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출제가 되거든요. 자, 생물학적 스포츠의 순기능, 어떤 신체적인 거 있잖아요. 신체적인 건 뭐예요? 가장 큰 거. 운동 부족으로 인한 것을 상쇄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에는 운동을 하면서 상해, 그러니까 부상의 증가와 종목별 운동 능력의 차이, 인간 능력과 관련된 실험이나 약물 복용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정치적인 긴장 해소에 기여하고 연대감을 강화하고 가장 큰 특징점, 정치적인 기능에서는 어떤 스포츠 외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순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포츠 외교의 역할이 가장 큰 순기능이고요. 역기능은 이념으로 인한 보이콧 등 정치적인 갈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이콧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당한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서 벌이는 저항운동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는 보이콧을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한 정치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스포츠의 순기능, 뒤쪽에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회성, 어떤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어요. 누구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협동심 및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스포츠를 통해 가치와 규범을 배우고 여가선용 그리고 가치를 수용할 수 있다. 근데 역기능은 스포츠 행위에서 어떤 잠재된 공격성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기도 한다. 그럼 이 사회적인 거에서는 뒤쪽에서 보면 알겠지만 가장 큰 특징점으로 순기능이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가장 큰 긍정적인 순기능이라고 하면 사회 통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가장 큰 역기능에 들어가요. 자, 뒤에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사회적 기능에는 억압된 공격성의 표출이나 정화, 사회적 정화 배출, 공격성, 어떤 우리가 누구나 다 공격성,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운동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할 수 있죠. 공격성을 분출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교육적인 순기능에는 자기 가치와 개인 발달, 긍정적 사회화를 경험할 수 있지만 지나친 경쟁심으로 인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스포츠 선수들의 수업 결손 이러한 부분들도 요즘에는 뭐 사회학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스포츠 교육학 과목에서도 어떤 스포츠 선수들의 수업 결손 문제 이러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 참여 증가에 따른 시설 및 기술 향상과 개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과 뭐 기구 이러한 것들이 향상이 됐잖아요. 과학기술이 엄청 발전했죠. 그로 인해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역기능에는 스포츠 선수가 상품화될 수 있고 물질적 가치 숭배가 확산이 된다. 어떤 상업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이런 물질적인 것, 상업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미학적인 거 보면 가장 생동감 있는 미를 창출하고 신체 미 향상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이 있다면 뭐 욕설하거나 찌푸리는 거 이러한 것들 매체에 제가 미디어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어머 저 선수 욕했어.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러한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 순기능과 역기능 이런 거가 어떻게 뭐 나오면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게 교육적인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사회적인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그 안에서는 조금씩 체크를 해놓으실 필요 있으시고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해서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건데요. 사회적 기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사회성 함양. 누군가와 같이 하잖아요. 누군가와 같이 함으로써 내가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참여는 바람직한 성격 형성과 자기 수양, 경쟁적 생활 준비, 도덕성 발달과 훌륭한 시민정신의 함량 등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회화의 장으로서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해서 사회화를 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사회 통합 기능 나오죠? 여기서도 봤지만 사회 통합하면 어떤 키워드들이 있냐면 뭐 일체감, 통일성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뭐 지위를 다른 사람들, 뭐 돈이 많은 사람들, 적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통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을 공통의 관점과 결집력을 갖춘 집단으로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체계가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이한 개인들 간의 유대성, 통일성. 그래서 일체감, 통일성 이런 지문이 만약에 나오고 어떤 것을 연관하느냐 사회 통합 연결하시면 되는 그러한 거고 뭐 스포츠를 통해서 성, 뭐 남성, 여성 상관없고 연령 뭐 나이 드신 분, 어린아이들, 그리고 계층,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상관없이 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회 통합과 연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사회 정화 기능 나와 있죠? 이거는 정화라고 하니까 공격성의 배출, 분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는 참가자뿐만 아니라 그것을 관람하는 관중들에게도 잉여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배출구를 제공한다. 와! 같이 막 응원하면서 잉여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고 대리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죠. 스포츠 활동은 현대 사회의 갈등과 욕구 불만으로 누적된 감정 및 공격성을 분출시켜요. 정화시켜서 분출한다. 사회 통제 기능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사회 통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역기능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이 스포츠를 통해서 기득권, 그 지배층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러한 내용들인데 자, 지배 집단이 자기 이익이나 권력을 위해 스포츠를 도구로 이용해서 구성원들을 통제한다. 지배 집단이 스포츠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시켜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도 한다. 그죠?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 스포츠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되게 큰 메가 이벤트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적인 무관심. 그리고 왜 정치에서 한번 빵 터지는 일이 있으면 스포츠뿐만 아니라 뭐 연예인들의
대형 스캔들 이런 거를 터뜨리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관심을 유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처럼 스포츠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에요. 여기서 가장 많이 출제가 단독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2번과 4번 사회 통합, 사회 통제가 단독으로는 기존에도 출제가 됐었고 가장 출제될 확률이 좀 높겠죠. 같이 묶어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내용들인지는 한 번쯤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봐야 되는 건 스포츠와 사회 관계에 대한 관점이죠. 그래서 어떤 기능주의 관점이 있고 구조 기능주의 그리고 갈등주의, 갈등이론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조 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뒤르켐 이 학자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뒤르켐 이렇게만 나와도 구조 기능주의와 연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뒤르켐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하면서 사회는 본질적으로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해서 어떤 사회를 하나의 큰 유기체로 봤다. 큰 틀로 봤어요. 큰 틀로 그것에 비유하면서 교육 자체를 사회 존속을 위해서 기능을 수행한다. 거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사회 존속을 위한 기능 수행을 한다. 여기에 초점. 기능 수행에 초점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지역, 학교, 가정, 스포츠와 같은 사회 체계의 각 부분이 체계의 전체적 활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가장 큰 관심을 갖는다. 스포츠는 대중에게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가르쳐 사회의 체제 유지 및 사회적 긴장을 처리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해서 사회 통합, 체제 유지, 긴장 완화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의 개념이 같이 나오면 여기 구조 기능주의와 연관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한계점을 근데 보시면 스포츠의 긍정적 기능만을 너무 과장해요. 얘네는. 구조 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부정적인 거 있죠. 그거는 철저히 무시를 해버려요. 스포츠의 기능에. 그래서 그 갈등을 스포츠상의 갈등을 무시해버린다. 체계의 한 하위 부분이 전체에 기여하는 바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크게 봐요. 그래서 개개인의 상호작용 간과가 된다. 이 구조 기능주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탈도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일탈 역시도 긍정적으로 봐요. 그게 기출이 됐었는데 보시면 구조 기능 이론에서는 일탈을 현존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도핑은 그 자체로는 일탈 행위에 해당해요. 그렇죠? 약물 외 기록을 향상시키고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일탈 행위에 해당하지만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경멸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일탈이 어떤 규범에 대한 재확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일탈이 규범에 대한 재확인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사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탈을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긍정적인 기능을 과장한 부분이 구조기능주의 뒤르켐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갈등이론. 갈등이론은 여기 교재에서 보시면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죠? 마르크스의 갈등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요인이 있죠. 경제적인 요인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어요. 경제적 요인으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을 나눴어요. 그 지배계층을 나누는 기준을 경제적인 요인으로 뒀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부르주아 계급 이런 식으로 경제적 요인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나누기도 했어요.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너무 어렵죠.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해서 부르주아 계급,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렇게 나누기도 했다. 그 기준이 뭐다? 경제적 요인으로 뒀다라는 것 한 번쯤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개념 들어가서 보시면 스포츠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부 지배 집단에 의해 조작되고 그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용이 된다. 스포츠 자체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사회 존속을 위한 기능 수행에 초점을 뒀다면 갈등이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갈등이론은 교육 자체를 지배 집단이 문화를 정당화하고 피지배 집단을 이제 뭐 자기네들이 이렇게 막 조작하고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재생산하는 것으로 정당화해요. 자, 다시 정리하면 교육을 얘네는 사회 존속을 위한 기능 수행에 초점을 뒀다면 얘네는 지배 집단의 문화를 정당화하고 그것을 주입시켜서 기존 계층 구조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교육 자체를 사회 존속을 위한 기능 수행에 초점을 뒀다면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갈등 이론,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갈등 이론에서는 교육 자체를 지배 집단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재생산하기 위한 거 있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주입을 시키는 것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대중을 스포츠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운동선수의 재능과 능력의 착취를 통하여 권력과 이익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생산하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재능과 능력의 착취, 이 부분을 어떻게 그냥 네 단어로 설명하면 신체소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기출이 됐었습니다. 스포츠 선수가 그 자체 어떤 이들을 위한 이윤 추구 있죠. 그러한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를 신체소외라고 합니다. 자, 한계점을 보시면 계층이나 민족에 따른 스포츠 의미의 차이가 단순한 경제 논리에 의해 간과되었다. 그죠? 경제적인 요인을 두고 계층을 나눠버렸죠. 개인이 스포츠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미나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을 무시했어요. 얘는 긍정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했고 갈등을 어떻게 보면 간과했잖아요. 근데 얘는 반대적으로 긍정적인 순기능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 갈등이론 구조 그 기출 포인트 보시면 마르크스가 제시했다. 그만큼 어떤 학자들 뒤르켐이 주장했는지 마르크스가 주장했는지 그러한 것들도 알고 가시면 좋고요. 사회 구성 안에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지배계급, 부르주아 계급과 피지배계급, 프롤레타리아로 계급으로 구분했다. 지배계급은 피지배계급을 억압하고 착취한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 자체를 그들을 위해서 그 지배를 위한 계속적인 재생산, 이런 문화의 재생산, 이러한 것들로 봤다.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는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이다. 못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 번쯤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갈등 이론이 최근에도 기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기에는 기능주의 있었고 갈등 이론, 뭐 상징적 상호론 해서 비판 이론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한 번쯤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스포츠의 특징에서 나오죠. 스포츠의 특징은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고 제도화된 신체 활동이다. 이 제도화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점이에요. 제도화된 신체 활동. 지금 비교돼서 나오는 게 뭐예요? 놀이, 게임, 스포츠죠. 놀이와 게임, 그리고 스포츠가 비교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허비작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한다 라고 해서 허구성, 비생산성, 자유성, 쾌락성 이러한 것들이 가장 큰 특징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놀이를 왜 해요? 가장 큰 특징, 즐거우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자유로운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경규 씨 생각해서 경규를 불신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경규를 불신해요. 어떤 전술적인 면이 들어가고 경쟁적인 요소가 있고요. 규칙이 생겼고 불확실성. 결과가 좀 불확실하게 되죠. 그리고 신체 기능을 활용한다. 이렇게 해서 교재에는 순서가 조금 다 바꿔져 있지만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훨씬 쉬워요. 근데 맥락은 허구성, 비생산성은 여기에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라는 거. 허비는 계속 들어가고 전경규, 불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포츠는 뭐예요? 그러면 게임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있죠. 보시면 허구성, 비생산성, 불확실성, 규칙성, 경쟁성, 신체 기능, 전술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스포츠만이 가지는 특징, 신체 활동을 이루고 제도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의 규칙은 뭐예요? 게임에서의 규칙은 다를 수 있어요. 그쵸? 어느 동네마다 어렸을 때 했던 놀이나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보면 달라요.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면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는 룰이 규칙이 있으나 규칙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스포츠에서는 어때요? 규칙이 굉장히 동일하죠. 합리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제도화 부분이 따로 2017년도에 기출이 됐었어요. 이거는 코클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그러한 내용의 제도화가 나와 있는데 하나를 적어 넣으실게요. 이 제도화는 공식 규정 위원회의 규칙 집행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규칙 집행 후 표정 조합 이렇게 기억하세요. 규칙 집행 후 표정 조합 이렇게 해서 한 단어로 역시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다. 뭐가? 어떤 규칙적인 면이 표준화가 되어 있더라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여기서는 달라질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규칙의 표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떤 게 정형화되었느냐? 기술이 정형화되어 있다. 정형화되어 있다는 건 어떤 일정한 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이 정형화되었다. 그리고 조직적이고 활동의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 신체 활동의 제도화. 스포츠만이 가지는 특징은 제도화. 이렇게 해서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서 허비작괴 전경규 불신합니다. 해서 플러스 신체 활동을 가지고 있고 제도화되었다. 제도화 같은 경우에는 코클리가 제시를 했고 규칙 집행 이건 하나 공식 규정위원회 규칙 집행 써 넣으시고요. 규칙 집행 후 표정 조합해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규칙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기술이 그리고 활동의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을 분석하는 일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목에서든지 하세요. 자, 그 다음 근대 스포츠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근대 스포츠의 특징. 거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근대 스포츠 특징. 뭐 거트만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구트만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나오든 그죠? 거트만은 스포츠의 역사를 개관하면서 근대 스포츠가 과거의 신체적 활동이나 게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고유의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근대 스포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 이거 7가지나 돼요. 그죠? 어떻게 기억하냐면 세평, 전합, 관수기. 세평전합 관수기. 100명의 위인들 거기에 음만 따서 세평전합 관수기 빰빰 이렇게 기억하시면 훨씬 쉬워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세속화, 두 번째가 평등화, 세 번째가 전문화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관료화되어 있고 수량화, 기록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키워드를 일단 볼게요. 세속화 보시면 근대 스포츠는 즐거움, 건강, 경제적 이득, 명예 등 세속적 관심의 충족을 추구한다. 해서 말 그대로 이게 만약에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어떤 세속적인 것에 초점을 둔 거구나. 세속화, 그죠? 경제적 이득, 명예, 즐거움, 건강. 세속적인 것에 충족을 시키는 것 추구. 평등화, 키워드는 뭐예요? 뭐 성별이나 지위나 성별, 지위, 자산, 뭐 계층, 연령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동일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계층도 상관없죠. 상관없이 평등하게 할 수 있더라. 동일 종목에 참여할 수 있다. 근데 스포츠에서 강조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게임 규칙 및 경쟁 조건의 평준화에도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서 모든 경쟁자는 똑같은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과 일반 대중의 근대 스포츠의 참가도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전문화는 뭐냐면 어떤 전문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근대 스포츠는 고도의 전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운동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화가 필요하고 전문화를 통해서 스포츠의 프로화가 추진되었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 포지션도 어떻게 됐어요? 분화가 되었죠. 그만큼 전문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리그도 나눠졌죠. 세분화. 이만큼 이러한 것들처럼 전문적이 되었다. 프로 스포츠 생겨났다. 합리화. 합리화 같은 경우엔 뭐예요? 규칙의 합리적인 지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대 스포츠에서는 명시된 규칙이 규제와 경쟁을 지배한다. 규칙의 합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다. 또한 근대 스포츠는 규칙과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칙은 장비, 경기 기술, 그리고 참가의 제한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명시화한 것이고 전략은 훈련의 열의, 경험을 규정하는 데 근거를 제공한다. 관료화는 무엇이냐? 이거는 규칙의 합리성, 규칙으로 인해서 경기가 지배되고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이 관료화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만드는 것,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경기를 조직적 운영. 이러한 것들이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자, 관료화는 보편주의 원칙과 통제의 규준화와 효율성을 촉진한다. 근대 스포츠는 국제화되고 국내적, 지역적 수준의 복잡한 조직의 설립에 의하여 조절된다. 이러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운동, 팀, 경기를 두루 살피고 참가한다. 또한 그들은 규칙을 만들고 경기를 조직하며 기록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 경기를 조직적 운영은 관료화고요. 규칙이 어떤 합리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해서 경쟁, 경기 이러한 것들을 지배적으로 한다. 합리화. 이렇게 해서
차이를 두신대요.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규칙의 합리적인 지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수량화라고 하는 건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하는 것. 그게 수량화예요. 기록화는 그럼 뭐예요? 기록을 깨뜨리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올림픽 신기록, 세계 신기록 이러한 것들 있죠? 기록을 세우고 깨뜨리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자, 수량화 먼저 볼게요. 시간, 거리, 기록 등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기록되고 측정되고 기록되는데 이러한 측정과 통계는 근대 스포츠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근대 스포츠는 모든 운동을 수량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바꾸려는 경향이 있다. 초시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자기기 등장으로 스포츠의 여러 수치가 수량화되었다. 그래서 어떤 수량적으로 보여준다.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한 게 수량화고요. 기록화 같은 경우에는 기록화를 중시한다. 경기 결과는 한 종목으로부터 다른 종목까지 비교되고 그 결과 조직, 리그, 단체, 국가, 지방, 대륙에 있어서 팀과 개인을 위한 기록이 발행된다.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형의 비교 및 경쟁 대상이 된다. 또한 기록화를 통해서 경기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경기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그만큼 어떤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 거. 자, 얘랑 헷갈릴 수 있겠죠. 그죠? 측정 가능한 숫자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기록화돼서 어떤 비교가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차이 좀 아시면 되고 합리성과 관료화 이런 거 있죠. 이러한 것들 합리화와 관료화의 차이는 규칙이 합리적으로 들어가면서 어떤 경기 이러한 것들이 지배가 된다라는 거고 관료화 같은 경우에는 규칙을 제정하고 경기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얘기한다. 나머지는 그렇게 헷갈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안에 특징점들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묶어서 거트만이 제시한 근대 스포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근대 스포츠로만 묶인 것은 하면 세평 전압 관수기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에서는 우리 스포츠와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재미있는 요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 이걸 다 외워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스포츠가 어떻게 정치에서 경제에서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재미있는 측면을 흥미롭게 다가오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